자, 워킹 어게스트 154페이지 워킹 어게스트 비디오에 나왔습니다. 실제 예약한 손님이 왔는데 방이 없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 우리 호텔하고 동급의 호텔에 예약을 해주죠. 그리고 방값도 다 내줘야 된다. 택시비도 다 내줘야 된다. 그렇죠? 좋다. 그까지는 하는데 많이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봤는데 실제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예약에서는 다 받아버리고 오버부킹을 하고 밤에 근무하는 프론트 클락들이 이런 문제점을 안게 되는데 보내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겁니다. 보내고 나면은 오퍼레이터 교환에 연락을 해줘야 된다. 이 손님이 신라 호텔로 보냈다 우리가. 하얏 힐튼에서. 왜? 왜 연락해야 되지? 그 손님 찾는 전화가 오잖아. 미국에서 왔다 이 손님. 당연히 힐튼에 투숙할 거로 알고 있단 말이야. 예약도 그렇게 했고. 와이프가 예를 들어 전화가 왔다. 신랑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퍼레이터가 받아가 우리 호텔에 이 사람이 없다. 안 왔다. 투숙하지 않고 있다. 요즘 저 핸드폰이 있으면 몰라도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투숙한 손님 자기 집에 전화 안 하면 걱정할 거 아니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직원이 거기 투숙하기로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된다. 프론트 클락이 신라 호텔로 보냈으면 연락을 교환에다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손님 지금 객실이 없어 신라 호텔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날 전화 올 수도 있다고. 그렇지? 그까지가 더 좋은 훌륭한 서비스다. 놓치지 말아라. 다음. 어, 156페이지에는 Method of Payment. 자, 투숙시킬 때 지불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투숙을 할 거냐? 캐시로 할 거냐? 뭐 카드로 할 거냐? 제일 많이 하는 건 크레딧 카드가 될 텐데 캐시 같은 경우에 캐시 여기서 꼭 하나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게 156페이지 오른쪽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보면은 괄호 안에 no post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no post. 자, 손님 투숙하는데 선생님 지불은 뭘로 하실 겁니까? 나 크레딧 카드로 할게. 그러면 카드 뭐 오픈해 놓으면 되겠죠. 아까 프린트에도 나오고 비디오에도 봤고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 캐시로 내겠다. 객실료가 저기 48만 4천 원인데 그러면 보통 1.5배 정도를 캐시를 받습니다. 현금을. 한 70만 원 받는다고. 프론트에서. 왜? 48만 4천 원만 내면은 체크인 안 시켜준다. 캐시로 한다면. 왜? 미니바가 있잖아. 미니바. 먹고 가면 어떡해? 어떻게 받아? 그지? 미니바 몇십만 원 되는데 뭐. 보통 1.5배를 받아. 그래서 안 먹는 거는 전화도 많이 하잖아. 국제전화 막 해봐. 이거 뭐 몇십만 원 나와. 어떻게 받을 거야, 손님한테. 그렇지?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체크아웃 할 때 돈을 돌려주는데 보통 이렇게 받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노 포스터라면은 원래 이 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Point of Sale, 포스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전산으로 다 포스 시스템 되어 있죠. 프론트에 이렇게 있어도 손님이 커피숍에서 사용하고 일식당 사용하고 계산하는 동시에 포스팅 캐셔들이 포스팅하면 프론트에 다 올라오죠. 그렇지? 요거 이해되죠? 포스팅. 여기서 나오는데 이 포스 시스템에 입력하는 걸 두고 포스팅이라고 그런다. 포스트. 커피숍 내가 캐시한데 손님이 커피숍 사용하고 객실료로 사인한다. 객실로. 키를 주면서. 그럼 사인 1015에 2만 원 이렇게 탁 입력을 하는 걸 두고 포스팅이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프론트에서 보면 1015 손님의 내역이 쫙 나오죠. 아, 커피숍에서 사용하셨구나. 뭐 룸서비스 사용하셨구나. 나온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노 포스트 해놓는 거는 포스팅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미리 막아놓는 거다. 노 포스트라고. 이 시스템을 탁 걸어놔야지만 이 프론트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요금 내고 일식당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 가서 식사를 했다. 그러면 150만 원씩 나옵니다. 일식당. 먹고 갚으면 그만 아니야. 이 손님이 야, 키 주고 나 1015야. 룸으로 다 올려. 그럼 캐시가 보고 손님 맞네. 이름도 맞고 다 맞다. 150만 원 딱 올렸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손님 가고 없다. 프론트에서 받으려니까. 이 손님 150만 원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일식당에 전화하니까 일식당에서는 손님 객실 손님이라서 150만 원 올렸다. 누구의 잘못이냐? 손님은 없다. 카드도 없다.
캐시로 했으니까. 못 봤죠, 이거.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이냐? 프론트의 잘못입니다. 프론트에서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각 영업장에서 포스팅이 안 되도록 미리 막아라는 거예요. 노 포스팅. 이거 신입사원들 실수 많이 합니다. 나도 실수해봤다. 쭉 체크인하는 거 바쁘니까 놓칩니다. 이런 경우. 캐시로 했을 때 그래서 지배인들이나 밤에 나이트 오디들이 요 리포트를 또 뽑죠. 캐시로 한 사람은 어떻고 지금 포스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노 포스트. 캐시로 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뭐 크레딧 카드나 이런 것들 많이 알 거고.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폴리오에게 163페이지에 163 폴리오. 자, 뭐 프론트에 특별한 용어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정도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폴리오라면은 자, 뭐 보통 앞에 게스트 폴리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게스트 폴리오. 고객이 우리 호텔에서 사용한 이걸 체크아웃 할 때 예를 들어서 게스트 폴리오 이런 것들을 뽑으면 마지막에 보면은 뭐 우리 호텔 로고가 있고 예를 들어 1015 손님 이름이 나와 있고 6월 뭐 15일, 16일, 17일 사용한 내역서가 있고 밸런스가 얼마다 이 사용 내역서를 두고 게스트 폴리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도 손님 처음에 예약만 딱 해도 이 폴리오가 형성이 됩니다. 사용한 게 다 비어있지. 비어있어도 손님 투숙하거나 예약했을 때 게스트 폴리오가 만들어진다. 이 말은 이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입니다. 가상의 공간. 게스트 폴리오. 이 손님이 들어왔을 때 우리 호텔에서 사용한 내역서가 앞으로 찍힐 텐데 이 공간이 가상의 공간이 1015가 사용한 건 아직 없지만 다 형성이 됐을 때 이때를 두고 이걸 게스트 폴리오라 그런다. 앞으로 사용할 가상의 공간이다. 전산 시스템 상에. 근데 이게 다 사용되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손님 체크아웃 할 때 이 영수증처럼 된 걸 주는 게 이게 게스트 폴리오다. 사용 내역서다. 아침에 체크아웃 할 때 손님이 왔어. 체크아웃입니다. 키 줬다. 선생님 25만 원이네요. 25만 원 한번 보자. 뭐 어떻게 해서 25만 원이냐. 뭘 뽑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게스트 폴리오다. 사용 내역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손님 아까 얘기한 대로 아직 체크인도 안 했는데도 이게 만들어진다. 예약만 해도. 앞으로 사용할 거니까 가상의 공간이. 그때도 게스트 폴리오다. 게스트 폴리오라는 게 만들어졌다. 사용할 내역이 되겠지. 사용할 공간들이 될 거고 체크아웃 할 때는 사용했던 것들을 내역서가 나갈 거고 이걸 두고 게스트 폴리오라고. 손님일 경우에 게스트 폴리오고 손님이 아니면은 난 게스트 폴리오라 해서 또 분리를 합니다. 투숙객일 경우에 게스트 폴리오라고 분리를 하고 투숙객이 아닌 경우에 난 게스트 폴리오로서 그룹이란 단체라든지 또 우리 호텔 멤버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투숙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을 관리해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경우에 다 난 게스트 폴리오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그 개념을 하십시오. 하나만 더. 밑에 다섯째 줄 마스터 폴리오. 마스터 폴리오는 단체 할 때 마스터 폴리오로 사용합니다. 단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양사이버대학에서 단체로 어떤 호텔에 1박 2일 체험을 갔다. 단체로. 그러면 각 개별로 물론 뭐 1015, 17호, 19 이렇게 해서 관리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단체일 경우에 여러분들이 객실뿐만 아니라 객실 요금도 단체로 할 거고 저녁에 같이 만찬도 하고 아침까지 다 포함을 했다. 먹는다. 그러면 각 방으로 다 쌓이는 객실 요금이 올라가지 않고 단체로 누군가가 여러분들 박상현 교수님이 아침에 체크아웃 할 때 단체로 체크아웃 시킨다. 담당자가 있다 이러면은 각 방도 다 체크아웃이 되겠지만 이 마스터 폴리오라고 해서 이 단체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이런 계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폴리오가 한양 사이버를 위한 예를 들어서 한양이라고 영어로 한양이라는 일반 투숙객처럼 개인도 아니고 또 1015, 17호 한 방으로 된 것도 아니지만 이 마스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여기에 보면은 이 폴리오에 보면은 6월 15일 날 저녁 얼마, 6월 16일 날 저녁 얼마 뭐 이때가 행사했던 것들 있잖아.
한목에 딱 해서 토탈 비용이 나오고, 객실 요금도 이쪽으로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서 쫙 반값 나오고, 토탈 금액이 나오죠. 나중에 체크아웃 할 때 요걸 날려버립니다. 체크아웃 할 때, 이 마스터 폴리오로 계산하고, 이걸로 크레딧 카드 받고, 나중에 이게 제로 밸런스를 만들죠. 이렇게 단체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는 겁니다. 개인 FIT로 왔을 때는 게스트 폴리오로 해서 하나하나 관리를 하고, 단체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 165페이지 왼쪽 밑에 포스 아까 얘기했고, 쭉 넘어가서 체크아웃, 172. 체크아웃은, 프론트가 아까, 게스트 사이클을 보시면, 프리 어라이벌 해서 레저베이션이 됐을 거고, 그 다음이 등록입니다. 리지스트레이션. 해서 여기 프론트에서 하나의 체크인이죠. 다음, during stay. 투숙하고 있는 occupied. 다음이 체크아웃입니다. 체크아웃. 여기서는 settlement라고 되어 있었나? 그러니까 departure. 요게 바로 게스트 사이클 아닙니까? 그죠? 이대로 지금 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나왔습니다. 체크아웃인데 이 체크아웃까지 하려면 프론트 직원들이 보통 한 1년 걸립니다. 체크아웃까지 하려면. 체크인은 쉽다. 바로 당일날 체크인도 하고. 근데 체크인도 본인들이 편안하게 하려면 한 6개월 걸려. 단체라든지 본인들이 뭐 주위 사람들 도움 없이 내가 편안하게 한다면. 뭐 일본 손님도 오고 영어 손님도 오고 뭐 또 다양한 시츄에이션이 생기잖아. 미리 지불하고 온 손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예약해 준 것도 있고 아까 비디오에도 나왔다시피 이런 것들을 내가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려면 한 6개월 걸린다. 체크아웃까지 하려면 1년이 걸린다. 체크아웃이 훨씬 어렵다. 그리고 돈하고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면은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게 다 편안하게 아까 말했습니다. 이 그 마스터 폴리오 같은 그룹이 왔을 때 이런 거 체크아웃 시키고 또 뭐 자기가 내지 않고 회사에서 누가 지불을 해준다. 갑자기 변경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체크아웃 과정에. 요것들을 뒤에 손님이 줄을 쭉 서는데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려면 한 1년 걸린다는 겁니다. 프론트야. 자, 그래서 체크아웃은 물론 뭐 당연히 정확하게 해서 돈 요금을 다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그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지막 라스트 임프레션입니다. 체크아웃이. 그죠? 라스트 임프레션. 근데 아침에 몇백 방이 동시에 체크아웃을 하기 때문에 많은 프론트 클락들이 그런 여유들이 없습니다. 그냥 키 주면 받아서 얼굴도 잘 안 보고 막 체크아웃 시킵니다. 미니밥 먹었습니까? 뭐 정말 중요한 우리 호텔 투숙하실 동안에 불편한 게 없었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이걸 못 물어봐. 거의 한번 유심히 봐라. 내일부터 가면 프론트 클락들이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MOT의 마지막 순간 아이가. 그 다음 다시 리피트 할 수 있는 만들어주는 그런 순간들이 체크아웃입니다. 놓친다. 계산하는 건 기본이고. 계산이 잘못되면 앞에 있었던 이 게스트 폴리오를 뽑았는데 예를 들어서 뽑았는데 내가 사용 안 한 게 있다든지 혹은 예를 들어서 페이 TV 이거 컴플레인 많이 나옵니다. 영화를 텔레비전에서 보면 방에서 객실에서 보면은 한 2만 원 좀 합니까? 15,000원 좀 할 겁니다. 이거 내가 안 봤는데 보려다가 그냥 재미없어서 바로 껐는데 혹은 내가 작동 방법을 몰라가지고 몇 번 했는데 이게 몇 번 찍혀 있다 예를 들어서 몇 분 동안에 이거 그대로 다 올라와 있단 말이야. 아침에 체크아웃 할 때 이런 걸 보고 프론트 클락이 이때 제대로 판단해 줘야 돼. 이거 지금 보니까 2분마다 찍혀 있다면 안 본 거 아니야 사실.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잘못했다는 거지. 프론트 클락은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정책이 이렇습니다. 회사가. 이거요. 저희가 수익이 아니고 이거 대주는 회사 반반 나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손님 열받지. 상식적인 이성적으로 판단해가지고 프론트 클락들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인파워먼트가 없다든지 프론트 클락이 지가 어쩔 수 없다. 우리 지배인 출근해야 됩니다. 그런 호텔도 있잖아. 얼마나 답답해. 그런 인파워먼트가 돼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상황에 편안하게 고객을 위해서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프론트 클락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임프레션. 여기 이런 게 안 고쳐진다면 MOT는 제로라. 아까 곱셈 법칙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요런 게 있고, 다음. 먼저 설명을 하고, 책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체크아웃의 문제점은 줄 서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거의. 체크인은 하루 종일 들어오잖아. 체크아웃은 나갈 시간 딱 정해진다, 아침에. 보통 7시에서 9시 사이에 막 몰리잖아. 이 별면하니까 아침 줘도 하나? 그럼 그때 몰리잖아. 단체도 체크아웃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줄 선단 말이야. 손님들은 공항에 가야 돼. 그럼 어째 기다리나, 이게 30분을. 컴플레인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을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만들어졌죠. 대표적인 게 셀프 체크아웃하고 두 번째가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입니다. 이 차이점. 셀프 체크아웃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자, 셀프 체크인처럼 프론트 한 켠에 보면 이런 기계가 있다. 우리 현금 등록기 있잖아. 그것처럼. 거기에서 지가 이 터미널을 보면서 지가 체크인하는 건 셀프 체크인이고 또 지가 알아서 체크아웃하는 게 셀프 체크아웃이지. 프론트를 거치지 않고 크레딧 카드를 넣고 내 이름을 넣으니까 키가 여기서 나온다. 체크아웃 할 때 내 크레딧 카드 번호가 있으니까 내 사용한 게 여기 다 있을 거고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거야. 체크아웃이 돼버리는 거야. 프론트를 안 거치고 기계가 하는 거고. 그거 한 가지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인룸, 객실에서 하죠.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켜면은 모니터에 내가 사용한 내역이 쫙 나옵니다. 게스트 폴리오가 그대로 나오지. 보고 yes 누르면 그냥 돼버려. yes. 지가 체크아웃을 한 거야. 그리고 키 그냥 방에 놔놓거나 지가 들고 가거나 해도 끝이야. 체크아웃 된 거야. 키는 전자키들은 수비니어로 고객들이 가져가죠. 기념품으로. 그래서 12시쯤 되면 프론트 클락들이 키 체크를 하잖아. 오늘 안 들어온 키 새로 만드는 거죠. 네? 지가 체크아웃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자, 객실에서 보고 내가 체크아웃을 했는데 그 다음 문제점 생긴 거 이거야. 이거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지불하는 건데 내가 고민되는 게 야 체크아웃을 했는데 객실에서 했어. 근데 회사에 내가 뭘 서류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야. 사용한 내역 게스트 폴리오 이거 어디서 가져가나 이거지. 이런 경우에 프론트에 내려가 보면은 프린트아웃이 쫙 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아웃을 하는데 객실에서 하는데 밑에 프론트 프린트기에서 뚜루룩 나오는 거야. 1015 체크아웃된 게스트 폴리오. 그거 프론트 글락이 딱 접어가지고 한쪽 코너에 뭐 객실별로 꼽아놓거나 스탠바이 쫙 해놓습니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지가 가면서 그 픽업 해가지고 가면 돼. 그럼 체크아웃이야 이게 전부. 그럼 이런 경우 또 문제점 생긴다고. 미니바는 어떻게 하느냐? 미니바. 그죠? 미니바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1시쯤 체크아웃 한다면은 오늘 체크아웃 예정인 방이기 때문에 미니바 체크를 아침에 8시나 9시에 와가지고 체크아웃 합니다. 오늘 밤에 드셨는지. 네? 그렇지 않고 내가 새벽 5시에 체크아웃을 한다. 체크아웃 시키고 갔다 이거. 미니바는 나중에 청구가 되겠죠? 왜? 크레딧 카드로 했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 이게 셀프 체크아웃이고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은 뭐냐 이거. 차이점. 요거는 차이점이 말 그대로 요거는 셀프 지가 한 거고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은 프론트에서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하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이냐. 아침 4시에서 5시쯤 되면은 게스트 폴리오하고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폼이 문 밑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객실 밑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두 개를 보는 거다. 게스트 폴리오를 쭉 보지.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볼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 게스트 폴리오를 내가 먼저 봤기 때문에 잘못된 게 있으면 전화를 하거나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안 봤으면 아침 체크아웃을 가가지고 잘못됐다 막 따지는 거 아니야. 이 시간 동안에 뒤에 사람들이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줄일 수 있겠죠. 먼저 봤으니까 내가 보고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맞으면 맞다. 볼 거고. 그것만 해도 시간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폼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익스프레스 체크아웃을 하시겠습니까? 하신다면은 용의가 있으면 사인만 하십시오. 그 게스트 폴리오는 지가 가져가고 요거 사인해가 이것만 프론트에 던져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프론트 클락들은 앞에 있는 일반 손님들 체크아웃 시키기 때문에
이걸 지금 체크아웃 안 시켜요. 폼만 그냥 받아놓고 있는 거야. 나중에 일정 시간에 11시면 11시, 12시면 12시 동시에 쫙 체크했다고. 이 폼들 사인돼 있으니까 1015, 17호 뭐 한 사람들. 손님 가고 없다. 벌써 던져주고 갔으니까. 오케이? 요 위에 셀프 체크아웃은 자기들이 손님들이 했고 밑에 거는 프로토콜하게 시켜줘야 된다. 익스프레스로. 우리를 거치고 가지 않았지만 이 폼에 사인을 내가 던져주고 갔으니까 이거에 되려면은 역시 크레딧 카드가 오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똑같은 문제 생기죠. 이 폴리오를 이제 가져갈 경우에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니바나 이런 게 없으면 미니바가 생길 수 있고. 자, 이 사람이 이거 넣을 때는 밤에 2시, 3시에 마지막 객실 요금이 찍히고 그날까지 딱 나온 겁니다. 금액이 100만 원, 100만 원. 그 다음에 사용하는 전화요금이라든지 아침에 미니바라든지 커피숍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잖아. 그지? 손님은 그냥 가는 거다. 그래서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폼에 반드시 포함될 게 이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보시는 게스트 폴리오에 있는 내역하고 다음에 저희가 보낼 카드 청구서하고 금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거기에 다 사인을 하는 거야. 보면은 그런 게 첨가가 돼서 메일을 보내주죠. 이 게스트 폴리오하고 두 번째 법은 직접 내가 집에 가서 받아보는 게스트 폴리오하고 다를 수가 있지. 내가 사용을 안 했으면 똑같을 거고. 어쨌든 밑에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체크아웃 시간을 줄인 겁니다. 근데 프론트 클락이 체크아웃을 시켜줘야 되고 이거는 지가 알아서 해. 차이점.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가지고 체크아웃을 보겠습니다. 체크아웃의 기능 3가지. 자, 172페이지 3가지 기능을 한다. 체크아웃은. At least 3 important function 나왔습니다. 점으로 3개. It resolve outstanding guest account balance. 무슨 얘기냐? It resolve 점으로 나와 있는 거. 점 3개. 3가지 기능입니다. Outstanding guest account balance라면은 고객의 어카운트 지금 1015 손님이 계산하지 않았던 지금 받아야 될 outstanding 되어 있는 것들을 해결한다. 돈 받는다는 의미죠. 두 번째가 update room status information. 당연하죠. 체크인 상태에서 체크아웃이니까 occupied 되어 있는 방을 빈 방으로 vacant로 바꾸죠. 체크아웃 시키면서. 다음 세 번째 guest history. 그렇죠. guest history가 나오면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체크아웃 기능 중에 중요한 고객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진다. guest history. 이 게스트 히스토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첫 번째가 체크인 할 때 나왔던 등록 카드, 리지스트레이션 카드하고 두 번째 나와 있던 이 사용 내역서인 게스트 폴리오. 요 두 개만 보면은 그 사람 히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이 등록 카드에 보면 그 사람 이름부터 주소, 뭐 생년월일, 전화번호, 생년월일 안 나오고 있구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그죠? 뭐 어떤 객실 요금도 나올 거고 어떤 상태다. 뭐 스페셜 리퀘스트가 있었다. 이 사람님은 예약할 때부터 스페셜 리퀘스트가 있었다. 뭐 다 나올 거고. 게스트 폴리오를 보시면 이 사람이 우리 호텔에서 사용했던 내역서당. 이 사람 일주일 동안 내 일식당만 갔네. 밤마다 룸서비스를 사용했네. 사우나를 매일 갔네.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일식당만, 그럼 이게 바로 이 사람의 게스트 히스토리인데 이걸 누가 사용하냐? 마케팅 부서에 사용하죠. 셀젠 마케팅에서. DM을 보내죠. 이 손님 보니까 일식당을 갔다. 일식당 좋아하구나. 우리 이번에 새로운 일본에서 주방장이 왔다. 새로운 메뉴가 개발이 됐다. DM 보내죠. 선생님, 왜 이 사람은 일식당을 이용했으니까 관심이 많은 손님이니까. 이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DM으로. CRM 아닙니까? Customer Relation Marketing. Customer Relation Marketing.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마케팅을. 1대1 마케팅 아닙니까? 이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신라호텔 8선. 제일 우리나라에서 최고 지금 중식당이죠. 8선. 거기는 예약 안 하면 못 가죠. 뭐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가 잘하는 거는 이 CRM을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고객 데이터, 손님이 식사하고 나가면은 안 먹은 음식들은 체크를 합니다. 그 웨이터들이, 캡틴들이. 반찬 뭐 안 먹는다. 그 다음 왔을 때 그 손님한테 안 주는 거지. 안 먹는 걸 왜 주냐 이거죠. 여기서 다 나오죠. 요거 두 개 하고 플러스 실제 직원들이 모은 고객의 인포메이션. 이게 합쳐가지고 제대로 된 게스트 히스토리가 되죠. 리츠칼튼 호텔은 투숙한 손님 나가고 나면은 룸메이드가
쓰레기통까지 다 뒤지지 않습니까? 뒤져서 보는 겁니다. 안에 이 손님이 외부에서 무슨 음식을 가져와서 뭘 좋아한다. 아니면 우리 미니바에 맥주, 예를 들어 맥주, 하이네켄 맥주만 마셨다, 이 사람. 다른 걸 안 먹구나. 그 데이터가 남습니다. 전 세계 리츠칼튼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스턴 리츠칼튼 가도, 그럼 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미니바에 다른 맥주는 다 비워놓습니다. 하이네켄만 스탁을 해놓는다. 그러놓고 코멘트가, 선생님은 하이네켄만 드셔가지고 우리가 다른 맥주가 필요하면 연락하십시오. 룸메이드, 이 손님은 엑스트라 필로를 3개, 4개를 더 요구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체크인 할 때는 필로가 더 올라가 있어요. 침대에. 왜 이 사람은 항상 요구를 하니까. 그게 바로 이 히스토리에서 나옵니다. 체크아웃 할 때 이런 기록들이 나오죠. 우리 호텔 사용했으니까. 자, 그러면, 실제 조금 전에 비디오에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능이 있고, 실제 어떻게 하는데, 그러면? 실제 체크아웃 시키는 게 뭐 어떻게 하느냐? 173회 오른쪽 편에 점으로 나왔습니다. 요 차례대로 합니다. 볼까요? 처음에 Inquire about additional recent charge. 최근에 드신 거 있습니까? 미니바 드셨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비디오에 나왔죠. Posting outstanding charge. 아직까지 포스팅 안 된 거 다 집어넣고 Verify account information.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이 어카운트들의 뭐 잘못된 게 없는지, 반값이 2번 찍힐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본다는 거죠. 다음, presenting the guest folio. 뽑아가지고 손님한테 준다. 사용 내역서를. 다음, verifying the method of payment. 뭘로 지불할 거냐. 다음, processing account payment. 지불시킵니다. 다음, checking for mail, message. 카드에서는 뭐 다 지불한다는 거죠. 앞에 캐시면 캐시. checking for mail, message, fax. 이런 것도 아직 남아있는지, 팩스가 있는지. 다음, checking for safe deposit box or in-room safe keys. 객실 안에서 그 금고에 사용한 게 있느냐, 아니면 프론트에 뭐 맡겨놓은 게 있느냐, 이것도 체크하고, 키 받고, updating room status. 다음 체크아웃 시키면 바로, occupied 된 방이 빈 방으로 바뀌는 거죠. 이 절차대로 한다는 거죠. 기본 매뉴얼이. 굿. 다음, 178에 체크아웃 옵션에 레이트 체크아웃. 레이트 체크아웃은 보통 체크아웃 시간 넘어서 하는 게 레이트 체크아웃이죠. 2시든 4시든. 근데 2시 정도까지는 봐주는데 4시나 6시 이러면은 4시까지도 봐줄 수 있습니다. 잘 얘기를 한다거나 내가 VIP라든지 그러면은 뭐 돈 안 받죠. 근데 실제로는 50%든 시간에 따라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레이트 체크아웃 차지가 있죠. 특히 한 5시 정도 되면은 받아야 될 이유가 룸메이드가 청소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방을 못 팔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 받죠. 레이트 체크아웃. 익스프레스 체크아웃 아까 설명했고 셀프 체크아웃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184페이지 보면 Evaluating Operation. 이거 설명하려면 한이 없는데 따라오십시오. 용어들이 뭐가 있는가 한번 봅시다. 187 occupancy ratio 몇 프로 퍼센티지. 여기 보니까 occupancy ratio의 밑에도 보니까 하나씩 옆으로 나와 있네. occupancy percent 몇 프로 찾느냐 이거죠. 그죠? 방이 188페이지에는 multiple occupancy ratio 188 2명 이상 투숙한 방이 어떻게 되느냐. average daily rate ADR 나와 있네. 아까 설명했다, 그죠? 188에. 밑에 나오니까, 밑에 보니까 revenue per available room, 레파도 나와 있네. 그치? 다음, 나이트 오딧. 마지막.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나이트 오딧은, 하루 영업하고 밤 10시에 출근한 사람이 밤 새도록 하루 영업 결과를 정산하는 게 나이트 오딧이 하는 일입니다. 각 프론트뿐만 아니라 각 영업장에서 하루 장사한 거 다 계산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걸 데이터로 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뽑아가지고 총지배인이나 의사결정자들한테 리포트를 보내주는 역할까지가 나이트 오딧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나이트 오딧만 하는 그 잡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게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프론트 클락이 이 일을 다 한다. 선생님이란 내가 프론트 클락 할 때는 나이트 오딧이라고 따로
어카운팅 부서에 한 3사람이 따로 근무를 했습니다. 밤에 야근하면 프론트도 3명, 나이트 오디터 3명, 6명이 냈습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갔죠. 쓸데없이. 지금은 프론트 클락이 그 일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프론트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나이트 오디트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뭐냐? Function of the night audit. Function of night audit. 점으로 나와 있는 4가지. Verifying post entry to guest and non-guest account. 포스팅들이 이 낮에 일한 사람들이 영업장, 시급용 영업장이나 객실에서 제대로 했느냐. Balancing all front office account. 프론트에서 일어난 것들 맞는지를 확인 다 시킵니다. Resolving room status and rate discrepancy. 객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룸 스테이터스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 다 확인하고, 다음 룸 레이트 방값도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밤에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죠. 그 다음 여기 다 되고 나면은 producing operational and managerial report, 여러 가지 리포트를 뽑아가지고 아침에 리포트를 보내주는 일, 요까지가 나이트 오디트 하는 일이다. 그럼 실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99페이지에 1번부터 나와 있습니다. 199, 1번부터 10번까지가 나이트 오디트 하는 일입니다. 출근해서. 1. Complete outstanding posting. 아직 포스팅 안 되고 있는 것들 다 포스팅 입력하고. 2번. Reconcile room status discrepancy. 이것도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프론트하고 하우스키핑에서 서로 지금 불일치하는 것들 다 확인해서 정리해놓고, 이게 안 돼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프론트에서는 occupied라고 돼 있고 하우스키핑에 빈방이라고 돼 있다. 근데 이걸 확인 안 하고 그냥 했다. 그 다음날 새벽에 방값이 다 찍혀버립니다. 그지? 빈방인데 실제 손님 없는 방에 막 방값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밤에 하는 일이 2번입니다. Reconcile room status discrepancy. 3번 Balance departmental revenue. 각 영업장에서 일어났던 매출전을 다 확인하는 겁니다. 맞춰보는 거, 밸런스. 4번, verify room rate, 객실 요금. 5번, verify no-show reservation. no-show 분명히 체크하죠. 왜? 실제 왜 no-show가 났는지 정확하게 났는지를 보는 겁니다. 왜? no-show는 손님이 안 오면 그 다음날 방값을 다 지킨다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no-show가 아니야. 들어온 손님이야. 그럴 경우 있습니다. 프론트에서. 2번 이중 예약이 됐을 수도 있고, 손님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른 이름으로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박준환으로 제가 예약을 했는데, 거기는 없다. 박준으로 된 사람이 있다. 박준환은 없다. 그럼 내가, 나 예약했는데, 없습니다. 예약 안 돼 있습니다. 그래? 그럼 방 줘. 다른 내 이름으로 해서 해라. 박준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나는 다른 방으로 들어간 거야. 노쇼 처리됐다면은, 그 다음날 방값이 찍혀가지고, 며칠 후에 내한테 청구가 오는 거야. 크레딧 카드도 오픈해서 그대로 날아가는 거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꼭 체크를 한다는 거야. 다음, 포스팅, 룸, 레이트 앤 텍스 다 집어넣는 거죠. 포스팅 한다는 거지. 컴퓨터 요즘 다 합니다. 다음, prepare, require, 리포트 준비하는 거고. prepare, cash deposit. 이것은, cash deposit은, 각 영업장이다. 프론트든 각 영업장이든 캐시로 받아온 것들, 실제 요걸 조금 설명하면, 대충만 하십시오. 복잡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숍 캐셔다. 그럼 캐시로 받은 봉투에 현금은 다 넣어놓습니다. 넣어가지고 탁 스테이플을 찍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나이트 오디트 사무실에 금고에 탁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걸 나이트 오디트들이 그 금액을 금고를 열어가지고 다 봉투 풀어가지고 헤아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캐시 리포트만 쫙 보면 영업장별로 캐시가 얼마다 나와 있고, 다음 그 캐시를 금고 안에 다 넣어놨기 때문에 넣어놓고 얼마 넣었다는 사인들만 있단 말이야. 그것들만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 아침에 어카운팅 부서에서 와가지고 그 금고를 채로 가져갑니다. 작은 부서에서 일일이 다 헤아리죠. 그때 계산을 하는 거지. 나이트 오디트 그 돈을 다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요게 이제 디파짓 캐시에 대해서 리포트를 뽑아 맞춰보는 그 역할입니다. 요 정도 마십시오. 다음, 백업 시스템. 백업 시스템은 이겁니다. 가끔 전산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굉장히 당황하고 갑갑합니다. 아침에 체크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전산이 다운됐다. 아침 6시에 손님 체크아웃 하는데 전산이 다운되면 얼마 사용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쵸? 모르지 뭐.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시스템 리포트를 다 뽑습니다. 리포트를 한 2부 뽑죠. 2부를 뽑아가지고
그 게스트 레저라는 걸 뽑습니다. 뽑으면은 객실 넘버, 손님 이름, 사용 내역, 금액이 쫙 나옵니다. 하나는 교환해주고 하나는 프론트 해줍니다. 프론트 그걸 가지고 전산이 다운됐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120만 원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뭐 4시까지 뽑은 리포트입니다. 반값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다음 나와 있는 것들은 안 들어가 있지 물어봐야지 손님한테. 그렇게라도 받아야죠. 이게 백업 시스템입니다. 다음 디스트리뷰트 리포트. 리포트를 뽑아가지고 하루 장사한 결과들, 하루 영업 아큐퍼시 몇 프로 했고 매출액이 얼마였고 쫙 뽑아가지고 뭐 어카운팅 부장 아니면 영업이사, 총지배인 책상 앞에 쫙 올려놓죠. 여기까지가 나이트 오디시 하는 일이다. 지금 프론트에서 있는 일을 다 한다. 그 다음 200페이지부터는 요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200페이지부터 챕터 9장은 지금 얘기했던 10번까지를 실제 어떻게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